부부 사이가 좋은 비결. 9층에 사는 한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았다. 궁금한 8층 남자가 9층 남자에게 물었다.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뭐죠? 아주머니가 참 상냥하시던데요. 그러자 9층 남자가 대답했다. 우리는 비교적 큰 일에 대해서만 제가 결정을 내리고 평범한 일상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의 결정을 따른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자 9층 남자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 후 지금까지 큰일이란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남자 마음, 여자 마음. 곰 같은 여자보단 여우 같은 여자가 낫고 개 같은 남자보단 늑대 같은 남자가 훨 낫다. 여자는 시선을 먹고 살고 남자는 시선을 무시하는 재미로 산다. 여자의 남녀 평등은 남자가 계산을 끝낸 후부터 시작되고 남자의 남녀 평등은 여자가 해야 될 가사일을 끝내고 나서야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거짓말은 남자가 하는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믿어주는 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들이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눈이 멀고 사랑에 빠진 여자는 간댕이가 붙는다. 남자는 자기 여자가 될 때까지 잘해주고 여자는 자기 남자가 된 후부터 잘 해주기 시작한다. 여자는 손잡고 키스했으면 다 줬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상대방에게 차이면 수치스러워하고 남자는 차이면 자신의 화려한 전력에 포함시킨다. 잊혀진 남자는 흔적조차 없지만 잊혀진 여자는 가슴 깊이 묻어둔다. 단 남자는 가슴이 넓어서 묻어둘 여자가 많다. 남자나 여자나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 여자는 마지막 사랑이 생길 때까지만, 남자는 평생토록. 여자는 평범한 남자를 원한다. 평범하게 키 크고 평범하게 잘생기고 평범하게 돈 많은 정도. 남자는 그저 여자면 된다. 이영애나 김혜수, 김남주 아니면 이효리 같은. 그래서 여자들은 그들이 쓰는 화장품을 쓴다. 그저 그들과 같은 여자가 될까 하고 여자는 자기 친구의 나쁜 점을 먼저 말하고 남자는 자기 친구의 좋은 점을 먼저 자랑한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임기 중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처음 장애를 얻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 때는 정치가로서는 젊은 나이인 39세 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루스벨트에게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루스벨트는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루스벨트의 질문에 엘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한 것 같아요. 엘레나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도 함께 웃었습니다. 결국 엘레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루스벨트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손짓 하나로도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말리는 남편.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다. 부인은 집에서 우연히 교통방송 라디오를 듣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방송을 들었다. 남편이 걱정된 부인은 휴대폰으로 급히 전화를 했다. 여보, 조심해.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거꾸로 달리고 있으니 조심해요. 그러자
남편이 곧 대답했다. 루시, 1대가 아니야. 100대도 넘어. 모기의 불만. 모기가 스님에게 물었다. 파리가 가까이 오면 손을 휘저어 쫓으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무조건 때려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얌마, 파리는 죽어라 비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모기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그래도 어찌 불자가 살생을 한단 말입니까? 스님이 태연하게 말했다. 짜샤, 남의 피 빨아먹는 놈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니라 천도야.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의사는 병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의사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조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 의사도 없나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달랬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주세요, 아버님.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소년의 아버지는 화내며 말했다. 그래도 의사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분명 신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안히 말하는구만. 몇 시간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다행히 수술 잘 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며 의사는 급히 달려나갔다.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가요? 내 아들의 상태를 좀 더 지켜볼 수 없는 건지.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이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으니까요. 내 주위 사람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까불고 있어. 코끼리 주제에 맛있는 풀을 엄청 쓰리 먹은 코끼리가 배가 너무 불러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마침 한가하여 시간이 남아도는 개미가 심심해서 등산을 가다가 코끼리를 타고 넘어가게 되었다. 무게를 느낀 코끼리가 개미를 보고 말했다. 야 임마, 무겁다 내려가라이. 그러자 한가한 개미가 한마디 한다. 야 조용히 해. 확 밟아 죽이기 전에. 그러자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루살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꼬라지 다 보겠네. 어느 노인의 조언. 한 남자가 잠시 시간이 남아 혼자서 골프장을 찾았다. 막 티어풀을 하려 하는데 한 노인이 남자를 불렀다. 나도 혼자 왔는데 같이 내기 게임 한판 하겠소? 남자는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승낙을 했다. 서로 비슷한 점수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던 중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린 쪽을 향해서 10m도 넘는 커다란 나무가 앞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몇 분 동안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자 노인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지. 그때 나는 공 아래를 쳐서 나무 위로 넘겨서 쳤다오. 남자는 나무 위로 공을 넘길 결심을 하고 힘을 다해 공 아래를 쳤다. 하지만 공은 나무 위를 맞고 다시 있던 자리 근처에 떨어지고 말았다. 남자의 인상이 찌푸리며 화를 내고 있는데 노인이 다시 말했다. 물론 내가 젊었을 때는 저 나무의 키가 1m 정도였지. 하느님께 여쭙다. 한 남자가 하느님에게 물었다.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나요? 하느님이 하시는 말.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부부 싸움. 어느 일요일 아침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하루 종일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아쉬운 말을 체면상 못하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다.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부인은 이미 일하러 나갔고 테이블 위에는 다음과 같은 쪽지만 놓여 있었다. 6시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모범수의 선물. 교도소에서 3명의 모범수가 기도를 했다. 한 명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술을 달라고 했다. 마지막 한 명은 담배를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다. 그런데 3년 후 여자를 준 모범수는 정력이 딸려 죽었고 술을 준 모범수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부어 죽었다. 하지만 담배를 준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지막 모범수가 말했다. 라이터도 줘야 담배를 피우죠. 잉. 모자란 몸과 미친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맹구가 정신병원 앞을 지날 때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 바람의 바퀴를 지탱해주던 볼트가 풀어져 하수도 속으로 빠져버렸다. 맹구는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굴렀다. 그때 정신병원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환자 한 명이 말했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남은 3바퀴에서 볼트를 하나씩 빼서 펑크난 바퀴에 끼우고 카센터로 가세요. 맹구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분이 왜 정신병원에 있죠? 그러자 그 환자가 대답했다. 그래, 나는 미쳤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너처럼 멍청하고 모자라서 온 게 아냐. 건배사 풀이. 여기저기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진달래는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명품백은 명퇴조심, 품위유지, 백수방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뚝배기는 뚝심있게, 배짱있게, 기운차게, 은 남자는 파워풀, 여자는 뷰티풀, 우리 모두 원더풀. 모바일은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라. 건배는 건강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누나를 외치면 누가 나의 편이냐? 다 함께 언니라고 화답합니다. 언제나 네 편. 이란 뜻. 히틀러를 구해준 유대인의 소원. 히틀러가 하루는 바바리아 알프스 산속을 산책하는 도중 그만 실수로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그를 구해주었다. 그러자 히틀러는 나는데 독일의 총통이다. 나를 구해주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고 싶다. 그대의 이름은? 하고 물었다. 깡마른 체격의 그 남자는 나는 유태인인 이스라엘 코헨이요 라고 떳떳하게 말했다. 유태인이라고? 매우 용기 있군. 약속대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네. 아, 그렇다면 매우 큰 소망이 있소이다. 정말 들어주겠소? 물론이지. 그러자 유태인은 의젓하게 내가 당신을 구출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